안녕하십니까. 오시아드의 박주영 이사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출된 오염수가 한국으로 오니 동해로 유출되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체 바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다를 조금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동해로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그것이 한국으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대충 그려놨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된 후쿠시마가 여기에 있고 동경이 도쿄가 여기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죠. 여기가 이제 동해. 이렇게 여기가 이게 서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동해와 이쪽엔 태평양이죠. 태평양 사이에는 일본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에서 나온 오염수가 동해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된다고 하면 한국의 동해 바다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세슘이 이제 들어있는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니 많이 100만 톤을 배출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여기서 점점 퍼져나가서 이렇게 해서 오염수가 동해로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건 실측 데이터는 뭐냐 하면은 이 바다가 정지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바다가 정지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 올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다는 움직입니다. 뭘 움직이죠? 이 해류라는 게 움직입니다. 그죠? 일본, 태평양, 필리핀에서부터 올라온 해류가 쿠르쇼 해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해류가 폭이 한 200km, 수심한 700m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해류가 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쿠르쇼 해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류의 일부가 갈라져서 동해로 가죠. 중심축은 일로에서 올라갑니다. 해류가 일로에서 위로 올라간 700m 깊이에 폭이 200km나 되는 엄청나게 큰 해류가 위쪽으로 항상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방류를 한 오염수가 일로 올 수가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항상 이 쿠르쇼에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이제 또 내려온 해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해류가 약하죠. 쿠르쇼 해류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다 보면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겨울이 되면 이 힘이 조금 강해가지고 조금 더 멀리까지 내려오고 여름이 되면 이게 조금 강해서 조금 위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게 부딪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얘는 이렇게 태평양으로 방향을 틀어서 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얘도 이렇게 해서 틀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봤던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켰던 지진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쓰나미가 몰아닥쳤죠.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쉽게 말하면 쓰레기가 생겼습니다. 이 쓰레기들이 어디로 갔죠? 다 이 방향을 타고 흘러가서 어디 갔냐? 미국, 캐나다, 태평양으로 갔다는 얘기죠. 여기 쓰나미로 인한 쓰레기가 한반도로 왔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해류의 방향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고 캐나다나 미국이나 멕시코 쪽으로 흘러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해가지고 전체 바다 오염됐다 그러면 넘어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해외의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오염수가 동해나 우리나라 서해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걸 오염수 배출 문제, 물론 배출이 되면 안 되죠. 배출하면 안 되죠. 이제 어떤 식으로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은 설사 배출이 된다 그래도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 이 동해는 위에 타타르 해역, 소야 해역, 스가르 해역 이쪽 해역 통해서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해역은 수심이 200m도 안 되는 아주 얕은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해류가 이제 넘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일본의 동해를 관통해서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거는 쿠르슈 해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염된 물을 방류한다 그래도 이 오염수는 태평양 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류수가 1년 후에 한국에 올 거다라는 실험 데이터 자체는 잘못된 설정, 잘못된 근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는 이 해외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퍼져나간다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면은 이쪽에서 올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그걸 떠나서 이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안 되겠지만 설사 방류가 된다 그래도 이 오염수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지 거꾸로 돌아 이 쿠슈 해류를 거슬러 가지고 일로 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방송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마치 동해 바다가 금방 오염이라도 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정보,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바다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하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시죠? 이 필리핀에서 올라오는 쿠르슈 해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 폭 200km에 수심 700m 이 해류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합쳐서 태평양을 간다. 그래서 그 증거로는 바로 이게 쓰나미로 인한 쓰레기들이 한반도로 온 경우가 없고 다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태평양 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에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평양 오염수부터 동해나 서해는 안전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염이라는 거 경계해야 되겠지만 틀린 정보에 입각해서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다의 흐름, 바다에는 해류가 흐르고 있고 그 해류의 흐름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런 우려는 조금 접어두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